기아 2026 리드오프는 누가 맡을까? 기아 타이거즈 윤도현이 신규 1번 타자로 기용될지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기아 고정 리드오프는 존재하지 않았다. 박찬호가 319타석으로 가장 많은 리드오프 출전을 했으나 이 번타자로서도 210타석을 기록했다. 최다 타석을 소화한 박찬호의 이적으로 리드오프 자리는 공백 상태가 되었다. 확실한 리드오프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리드오프는 정밀한 선구안으로 볼넷을 골라낼 수 있으며 빠른 발도 갖춰야 한다. 당연히 중심 타선의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므로 출루율이 핵심이다. 4할대까지는 아니더라도 3할 후반대 출루율은 유지해야 인정받는다. 박찬호도 리드오프로서의 출루율이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다. 그만한 리드오프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물론 여러 후보자는 존재한다. 가장 먼저 김도영의 동기인 윤도현이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규정 타석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작년 데뷔 후 가장 많은 160타석을 소화했다. 1번 타자로도 93타석에 출전했다. 2할 9푼 9리의 타율과 3할 3푼의 출루율을 기록했다. 공이 보이면 배트를 휘두르는 스타일이라 리드오프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타석 경험이 부족해 변화구 대처가 약점이다. 그럼에도 발이 빠르고 파워와 정교한 타격을 갖춰 리드오프 자질도 보인다. 타격 재능을 높이 평가한 이범호 감독이 타석 기회를 많이 주며 키우고자 한다. 2루수와 1루수를 오가며 기용하며 성장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 장타력까지 터져 중장거리형 주전 타자로 성공한다면 최고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매년 부상에 시달린 점은 변수다. 대체 불가능한 중간 개투, 김호령도 주목받고 있다. 올 시즌 그는 완전한 주전 자리를 노린다. 지난해 2할 8푼 3리 6홈런 39타점 46득점 12도루 OPS 793의 성적을 기록했다. 데뷔 이래 최고의 수치다. 선구안도 향상되어 출루율을 3할 5푼 9리로 높였다. 도루를 비롯한 작전 수행 능력도 우수하다. 풀타임으로 출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 번보다 9번 타자가 더 적합하다. 팀 상황에 따라 선두 타자로도 나설 수 있다. 확실한 선두 타자가 없다면 새 외국인 타자 겸 외야수 해럴드 카스트로의 활용 여부도 관심을 끈다. 지난해 마이너리그에서도 20홈런을 친 그 중심 타선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인정받은 정교한 타격과 뛰어난 선구안을 지녔다. 발도 느리지 않아 출루율이 높다면 최전선에서 공격을 주도할 수도 있다. 물론 햄스트링 부상을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를 알린 김도영도 논의된다. KBO 리그 최고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탁월한 장타력과 결정적인 순간의 능력을 고려하면 3번이나 4번 타자로 자리할 확률이 높다. 출루하면 다량의 도루를 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체력과 부상 위험으로 보아 선봉보다는 마무리 역할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출루의 마술사 이창진도 후보다. 지난해 부상으로 출전이 적었던 그는 올해 반등을 꾀한다. 건강하게 복구한다면 선두타자 후보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 외야 백업 박정우도 정밀한 타격과 빠른 발을 바탕으로 주전 자리를 노린다. 주전만 된다면 선두타자 요건은 충분하다. 또한 2년차 박재형과 신인 외야수 김민규까지 포함해 22일 시작하는 스프링 캠프에서 모두 선두타자 가능성을 검토받을 예정이다. 내년에 1군 주전 자리를 꿰찰 수 있을까? 기아 타이거즈 내야수 윤도현이 최종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다. 지속된 부상이 다시 한번 윤도현의 길을 막았다. 왼쪽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재활에 매진하며 마무리 훈련은 빠졌다. 기아가 이번 최종 훈련을 매우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면 윤도현의 불참은 팀의 큰 아쉬움이다. 기아는 F에 최대어 박찬호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박찬호가 약 80억 원의 조건으로 두산 이적을 앞두고 있다. 주전 유격수가 사라지면 기아 내야는 대체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앞으로 1에서 2년간의 성장통을 예상하며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유격수만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이루수도 고려해야 한다. 베테랑 김선빈의 3년 30억 원 FA 계약이 내년을 끝으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범호 감독은 이 포지션을 윤도현이 이어받아야 한다고 내심 생각한다. 이군 감독으로 있을 때부터 윤도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품어온 견해다. 윤도현은 장거리 송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격수 적합성은 낮으며 3루는 김도영이 있어 자리가 없다. 결국 윤도현의 독보적인 타격 재능을 활용하려면 이루수를 맡는 것이 최선이다. 박찬호의 이적으로 기아의 중앙 내야도 점차 세대 교체와 재건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당장 김선빈을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 당분간 유격수에서 불안정할 수 있으니 김선빈이 1에서 2년간 더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 윤도현이 향후 1에서 2년간 1군에서 가능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주전. 자리를 위한 준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건강관리다. 하지만 윤도현은 2022년 데뷔 후 매 시즌 부상 없이 한 해를 마치지 못했다. 지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올해 김선빈이 종아리 부상으로 빠졌을 때 이루수로 활약하다가 갑작스럽게 손가락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이번 허벅지 부상까지 2차례나 큰 부상을 당한 셈이다.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선수는 없다. 윤도현이 누구보다 속상할 것이다. 하지만 다음 시즌부터는 진정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년에 윤도현이 1군 핵심 백업으로 80에서 100경기 정도 출전한다면 기아 내야지는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1루와 3루에서 김선빈과 김도영을 든든히 받치며 대타로 나서거나 때때로 주전으로 기용된다면 가장 바람직하다. 김도영은 건강만 회복된다면 엘리트 타자다. 이는 부정할 수 없다. 윤도현이 내년 1군에서 제 힘을 발휘해준다면 박찬호가 빠지면서 줄어든 공격력과 주루 능력은 충분히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빈이 지명타자 역할을 맡게 된다면 가장 기대를 모을 수 있는 이루수는 역시 윤도현이다. 내년은 김도영의 예전 라이벌 또는 친구라는 수식어를 떨쳐내고 기아의 윤도현임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다. 윤도현에게는 항상 부상이 걸림돌이다. 김도영도 자주 부상을 입는 편이지만 윤도현은 더 심하다. 올해만 하더라도 김선빈이 2번이나 종아리를 다쳤지만 윤도현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경기 중 손가락을 다쳐 수술을 받았고 지난달 오키나와에서의 마무리 훈련을 강도 높게 준비하려 했으나 왼쪽 허벅지를 다쳐서 아예 오키나와에 가지도 못했다. 윤도현의 야구 천부는 김도영 수준이라는 평이 다수다. 신인 때부터 강하게 밀어치며 우측 안타를 만드는 선수였다. 이제 두산에 간 박찬호는 그보다 발도 더 빠르다고 말했다. 수비에서는 유격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1호에서는 괜찮은 모습이었다. 이범호 감독도 속으로는 김선빈의 1호 계승자로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그리고 1군에서 장기간 뛰며 능력을 보여주고 실전 경험을 축적해야 진정한 윤도현이 될 수 있다. 내년은 기회이자 위험이다. 김선빈이 지명타자로 출전하는 경우가 증가하면 윤도현의 1루 출장 기회는 분명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또다시 부상당하면 이범호 감독도 더 이상 기회를 주기 어려울 것이다. 정현창, 김규성, 박민에 이어 2차 드래프트로 이호연을 영입했다. 기아는 이호연을 즉시 전력으로 본다. 내년에 바로 1군 보강 자원으로 합류할 전망이다. 기아는 윤도현을 반드시 성장시켜야 한다. 그리고 타선의 한 축으로 만들어야 한다. 박찬호가 떠나면서 출루를 책임질 수 있는 선수다. 건강하기만 하면 다양한 면에서 크게 기여할 선수다. 결국 윤도현 본인이 증명해내야 한다.